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 전문가이자 전 국방 전문 국회의원 두 분이나 지내셨는데 네. 이분이 뭐 또 출마는 안 하십니까? 지금 나라 돕는 일은 밖에서 국민들이 바로 생각하도록 이런 방송해 주는 게 더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네. 요 근래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네. 실무 차원에서 CIA와 네. 이제 통전부 이런 네. 라인이 접촉을 시작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달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볼턴이 취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미국이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네. 비핵화 포괄적 선언 직후에 곧바로 행동에 착수해서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한국에 네. 몇몇 전문가들이 심포지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치와 비슷한 일종의 이 트럼프의 정치 일정과 이렇게 연계를 가진 이 비핵화를 단계별로 해가고 그러니까 뭐 동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북한의 핵에 대한 일종의 발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 사찰 그리고 폐기 이런 5단계 6단계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보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의원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포괄적 선언 타결과 일종의 원샷 딜과 네. 그 다음에 신속한 비핵화 조치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생각하는 적어도 2년 이상의 단계별 비핵화와 보상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치 네. 이 사이에 간극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보와 보수죠. 그렇게 간격이 이제 그럼요. 넓다고 보십니까? 예. 완전히 출발점은 같지만 똑같이 차를 타고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목포 도착하는 거예요. 예. 갈 때 처음에 언론보면 대전까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딴 생각으로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점이. 출발점 시작은 무슨 판교인지 그 톨게이트에서 나갈 때까지는 같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쇼 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너희들이 주장하는 목포 가는 거 우리가 가는 부산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부산에 있는 어떤 지점에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도착하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기름값도 주고 자동차 렌트비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저는 뭐 소장님하고도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이 경론을 벌인 적이 있지만 뭐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아주 재밌게 토론한 게 있지만 트럼프가 3월 9일 날 정의용 실장의 그 의견을 다시 말하면 내가 평양을 가보니까 김정은이 비핵화할 생각이 있었디다. 그 증거로 제가 여기 테이블 가져왔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선친의 유운이라는 테이블 들고 왔으니 믿어주십시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의 생각은 반신반의인 동시에 반신반의보다 더 큰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는 게 일단은 내가 너무 급하다 지금 11월 달 중간선거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야 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최소한 김정은한테 11월까지 미사일 발사하지 말아만 뻗들어놔도 별로 잃을 게 없다는 게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트럼프의 생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어떠냐 언제냐 3월 27일이라는 거죠. 3월 27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같은 목소리로 단계적 동시조치니 뭐 쌍중다이니 이미 들은 얘기지만 쌍계병령이니 뭐 이런 소리를 또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트럼프가 70조의 무역보복 중국이 그래 맞붙어 보자 전쟁 치자 말이냐 하고 난 뒤에도 한 5일 있다가 미국이 또 110조를 또 겁니다. 걸면서 중국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2달 유예를 줄게. 2달이 뭐예요? 미북 정상회담 할 때까지야. 그럼 미북 정상회담까지 중국에게 유예를 주는 게 뭐예요? 딱 하나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들 처음부터 우리 뜻을 알지 않냐. 미국의 뜻이라는 것은 포괄절 일괄 타결이라는 걸 아니까 괜히 북쪽에 바람 넣지 마라 이거예요. 뒤에서 내 봐줄 테니까 정권 유지는 대충 되도록 해주고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풀지 않아도 니 묵고 살 거는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바람 잡아 여가지고 북한을 무슨 단계적 동신이 이런 희한한 소리 하도록 하지 마라. 이걸 중국에게 때리는 거예요. 정용 실장이 어제 갔잖아요. 예. 가기 바로 하루 전날, 물론 볼턴이 9일날 취임했으니까 그 다음날 두 사람이 의례적으로 지금 만나야 되니까 간 것도 있지만 그날 10일날 발표한 게 1년 내에 치워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미국에서 치밀한 계산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미국이 치밀한 계산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치밀한 계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100번 양보해가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 달 전 정의용 실장이 갈 때는 테이프를 들고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제가 북한을 가보니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생각이 확고하니까 제 말 좀 믿고 두 분이 좀 만나십시오. 이 증거로 제가 테이프 가왔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인데 지금 한 달 후에 가는 정호영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한 달 동안 3월 27일 중국이 그 의견을 내고 북한도 같은 생각을 내고 3월 27일에서 지금 보름이 지날도록 한국 언론에서 미국의 일괄 타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칭찬하거나 손들어주거나 같은 목소리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중국의 무슨 뭐 쌍중다이니 아니면 단계적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조치니 이거 전부 바람을 넣었잖아요. 맞다고 그렇죠. 손뼉치고. 한국 언론 대부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 소위 말하는 멘토라는 양반도 전 통일부장은 정세현 장관도 나와가지고 볼턴 그 사람 지정신인가? 지금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나아가서 아니 미국이 웃기는 거 아니야? 북한한테 어떻게 공짜로 핵을 없애라고 그러냐? 이거는 미국의 소리가 아니고 중국의 소리, 북한의 소리만 계속 해줬단 말입니다. 워싱턴을 딱 가서 정의용 의장한테 트럼프가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볼턴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기 목소리를 내든지 한마디 딱 할 겁니다. 내 니한테 질문할게. 지난 3월 9일날 왔을 때에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얘기를 내한테 전할 때에 지금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조치고 미국이 원하는 거 일괄적 타격이라는 걸 일괄적 타결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북한이 미국식의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북한이 진짜로 내한테 당신이 하는 그때 진지한 태도에서 보인 것처럼 정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 핵을 일괄 타결할 거라고 생각했냐?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만약에 전자다. 북한이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일단은 미국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 거짓말쟁이야. 왜 미국을 속여? 만약에 그게 아니고 후자처럼 정말로 북한이 핵을 처음부터 핵을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다시 말하면은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뒷다리를 또 잡고 조건을 그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일괄 타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신 정말 북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북한을 모르는 사람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놔두고 대통령이 당신 말에 따라서 한반도의 대북 정책을 한다 하면 내가 앞으로 한반도의 대북 정책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어느 쪽으로라도 지금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보수 일각에서도 마치 미국이 북한과 일괄 타결을 해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까지도 인정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진 친미 국가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한국의 언론들은 대부분이 미북 회담이 이제는 궤도에 올랐었고 여기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것처럼 희망사항을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한 보수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빨리 신속하게 이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연락사무소 설치나 대사급 관계라든지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재를 해제하고 지원을 할 것처럼 패키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상의 어느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가에 따라서 또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북한하고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고르디우스 매듭으로 일괄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포괄적 선언, 예. 서명하고 예.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행동에 들어간다 예. 하는데 예. 결국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중국이 원하는 네. 포괄 선언을 한 다음에 한쪽에는 비핵화 트랙, 한쪽으로는 평화 체제 구축 트랙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진행시켜 가는데 한국은 이제 그 시간을 현재로서는 미국의 다음 대선 후보 정할 때까지 그리고 올 11월 이 미국 중간 선거까지 네. 1단계, 2단계로 네. 설정해서 한 2년간을 하겠다. 네. 요런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해결을 하겠다. 네. 요렇게 또 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듯이 미리 선언을 다 해놓고 예. 자, 한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와 예. 평화 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그리고 종전 협정 이런 부분을 남북 간에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휴전이 이제 완전히 종전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여기 들어오고 네. 북한은 비핵화를 이제 동결부터 시작해서 네네. 착수를 해 나간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중국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처 네. 요 사이에는 기한이 조금 짧냐 네. 조금 기냐 네. 안 그러면 미국 정치층에 맞추냐 예. 그걸 고려하지 않냐라는 네. 차이지 네.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비슷하다는 한국하고 예. 이 중국과 북한의 지금 조금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죠. 그렇게 말씀 나오기를 똑같죠? 기대했습니다. 예. 아니 똑같죠. 똑같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말장난이죠. 예. 쌍계, 쌍중단, 단계적 조치, 포괄적, 단계적 조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레디우스 매듭도 똑같은 아니 말이고. 똑같은 예. 얘기예요. 무슨 찰떡 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고 팥국물 묻히면 팥떡이라 그러고 노란 국물 묻히면 인절미라 그러고 초록색 묻히면 쑥떡이라 하고 이거 지금 이름만 달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운데 들어가는 건 이건 찹쌀가 만든 떡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 언론 얘기 잘 하셨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둘 중에 하나 같아. 무지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 정부에게 좀 비비는 거거나 왜 제가 감히 이렇게 한가마 한국이 최고의 보수 언론이라는데도 계속 청와대에서 내뱉는 말 전반대 청와대에서는요 3월 5일 이후에 북핵 비핵화라는 용어를 절대로 이 브리핑에서 안 씁니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김정은이가 쓰는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한국이 지금 언덕을 입고 있는 미군의 해구상과 그리고 그 해극 자산을 쓸 수 있는 주한 미군 병력을 다 동시에 몰아냄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거를 청와대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산해서 쓰는데 보수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건 정말 무지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알면서도 정말 좀 적당하게 눈을 맞추려고 하는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지금 아까 지적을 잘했어요. 언론에서도 보면 뭐 내일 아침에 당장 일 벌어질 것처럼 떠드는 게 정말 일 벌어질 것처럼 기대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정부가 하도 그쪽으로 일괄로 몰고 나가니까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뭐 방송에서 뭐 나 같은 보수 목소리 잘라내듯이 방송 나오지 마라 하듯이 자기들도 보수 언론으로 찍히는 걸 두려우니까 이 바람 최소한 여기에다가 바람 빼는 소리 하면 영원히 찍힐 것 같으니 다음에 무슨 공중파의 선택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생각해서 미리 알아서 기는 건지 내가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내 솔직한 내심의 som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아무 서스럼 없이 쓰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도 말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중국과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쌍괴 우리가 말하는 뭐 대통령 옆에서 돕는다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단 46명 중에 몇몇 특히 가까운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 사람들은 뭐 단계적 동시조치 말은 그럴듯하죠. 서명할 때는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옮길 때는 단계적으로 하지 않냐. 사실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다시 말하면 너의 일의 결론을 보기 전에
중간 과정에 나는 계속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지난 25년 동안 해가지고 북한이 먹튀짓 하는 거 시큰보고가 또 거짓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지금 1년으로 얘기한 데는 굉장히 깊은 계산이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는 저는 정의용 실장 찾아간 데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너희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북 간에 해결할 문제니까 너희들은 중시내비만 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너그 진심이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자격이 없다. 너 스스로 자격을 포기했으니까. 둘째, 만약에 그것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너희들이 그 선제 조치로서 혹은 예비고사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라면은 김정은한테 하는 얘기는 딱 하나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일괄 조치다. 일괄 타결이다. 그거를 북한에게 전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걸 정의용한테 물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두 번째,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 거기까지만 확연되면 그 다음은 내한테 맡겨라. 트럼프의 계산은 이거예요.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가지고 만나면은 일괄 타결하겠냐 이러면은 김정은이 일괄 타결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단계적 동시조치니 이런 뒷얘기를 안 갖다 붙이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한다면 트럼프가 오케이 좋다 악수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을 반드시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뭔지 하면은 리비아가 너희들보다 핵 개발 수준도 낮고 핵 물질도 적었고 핵 탄두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1년 10개월 걸리는데 너희들 1년 하라면 너희들이 좀 황당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김정은 니한테 할 얘기는 딱 하나야. 1년 만에 다 못해도 좋으니 6개월 내에서 1년 사이에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핵 탄두만이라도 끄집어내가 제3국에 갖다 놓든지 IAEA에 갖다 놓든지 우리가 지금 리비아 핵을 가지고 모아놓는 미국의 연구소에 같이 갖다 놓든지 이 조치만 하면 나 당신 시간 그 다음에 2, 3년 끌어도 당신을 믿을 거요. 어떨 거요? 이거 받아들이면은 당신이 미북 비핵화에 비핵화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 거고 이거 안 받아들이면 말장난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요. 그래서 정용 실장에게 주는 숙제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 건드리지 않을 거에만 아예 건드리지 마라. 건들려고 하면 북한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미국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씨잘데기 없이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은 종전선언이니 주한미군이니 네가 설레발 치면서 건드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김정은이하고 앉아가 쇼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송영선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이 방송 전에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주제만 정하고 시작을 항상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뭐 방송 오기 전에 뭐 한다 얘기도 안 해줘요. 선수들끼리는 원래 옛날에 보면 뭐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겨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두 사람이 저희 뜻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서 거의 다 정답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뜻이 비슷한 게 아니고 분석이 비슷하죠. 분석이 비슷하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북한의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해구산업과 주한미군의 그리고 전략자산의 전체 이 없애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치 북한이 자신들의 핵을 미국에 다 갖다 바쳐서 실질적으로 없앨 것처럼 이렇게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고르디우스의 매듭, 미국이 주장하는 그냥 원샷 딜 형식의 이 마무리, 그리고 뭐 포괄적 선언 이런 것이 선언은 말을 하고 사인하는 순간에 끝나지만은 실제로 선언 이후에 그것이 비핵화로 가서 핵이 없다로 완전히 끝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 만에 진정으로 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의식이 없이 생각이 없이 속이기 위해서 항상 끌어가면서 이 상대에게 뭘 뜯어내고 애를 먹이다가 다시 나중에 중간에 엎어버리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이 한국이 북한 중국 편에 서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미국이 북한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부분을 사전에 한국이 끼어들어서 그렇죠.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죠. 미국을 가두어 놓아서 그 범주 안에서만 북한하고 협의를 해라는 식으로 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 한다고 지금 미국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 100% 그렇게 보여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정부가요. 자기들이 생색낼 때는 운전사석이야. 예. 미국에서 언짢은 소리가 오면 중시내비야. 예, 그건 중매라고 이야기해요. 중매쟁이하고 치운다는 거야. 예. 운전사하고 중매쟁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이죠. 운전사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차를 몰아야 되는 거고 그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되고 중매쟁이는 저런 사람이 있다더라만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이 없죠. 그리고 중매쟁이니까 각색을 하는 거야. 네. 운전사는 각색하면 지도 죽어요. 네. 지도에 따라서 운전 기술에 따라서 똑바로 가는 게 운전사지. 무슨 지 나름대로 각색하다가 이게 무슨 떨어져 죽는 게 운전사지. 근데 중매쟁이는 각색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그 친구가 돈도 있어 보이더라. 아이고 뭐 걸음 걷는 거 보니까 사람 점잖더라. 보는 시각에 따라 나는 그 사람 걷는 거 보니 물 튀고 남자가 무슨 용기도 없어 보이더라. 추진력도 없어 보이더라. 하는데 이 양반은 다른 중시내비 하는 소리, 야, 그래도 남자가 후덕해 보이고 점잖게 걷더라. 이게 각색이에요, 이게 각색. 중시내비는 각색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슈를 두고 필요할 때는 운전서, 또 눈치가 설 보일 때는 각색하는 중시내비야. 미국이 이번에 가서 정의용 실장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네 역할이 뭐야? 진짜 운전사 할 거야? 각색할 거야? 지난 3월 9일 날 우리한테 와가 얘기한 건 운전자 역할을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중매쟁이 역할로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너희들이 요런 건 요렇게 저건 저렇다. 기껏해야 여기 워싱턴 와가 들은 얘기를 4월 27일 전에 청와대가 미리 알리고 김정은에게 알리는 게 야 트럼프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요렇게 트럼프를 골탕을 먹이든지 아니면 다른 대반격을 하라. 이딴 소리 하려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긴 얘기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생각은 딱 하나야. 일괄 핵 타결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거를 너가 도와주려면 남북 정상회담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걸 안 도와주려면 아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이라는 문제를 너 스스로가 핵은 미국 간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 간섭도 말고 관여도 말라는 거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미국은요. 동시에 미국이 북한하고의 둘이 앉아가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계산이 뭐냐 하면 한국을 패싱하겠다는 얘기야. 어? 이제 너들 못 믿으니까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똑바로 앉아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놈도 못 믿을 놈이지만 지가 원하는 걸 지가 약속해놓고 안 하면 내가 때리면 된다. 근데 너희들이 중간에 하니까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가 우리 입에서 단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는 리비아식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한국 청와대가 앞장서서 리비아식은 안 된다고 떠드느냐 이거야. 이게 과연 동맹국이 할 짓이냐? 네.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지금 봤을 때 갑자기 김정은이 앞에 중국이 3월 27일 날 툭 튀어나오고 4월 27일 날은 한국이 정상회담에 이제 튀어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북한을 위해서 이제 자락을 깔아주는 일들을 전부 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갖다가 이제 이 석사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한국 쪽에서 생각하는 이 영구 평화 체제 부분에서 제가 2부에 이야기하겠는데 영구 평화 체제. 예, 영구 평화 체제라고. 소장님 자꾸 영구 평화 체제까지 예, 나는 잉글랜드 그레이트 브리튼을 잘해서 영구 평화 체제 오케이. 영구적 평화 체제 예. 구축 분제에서 보면요. 거기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미군 철수 내지 예. 주한 미군을 인정한다면 미군을 사찰한다 북한이. 이 내용이 슬쩍 들어 있어요. 문정인이가 일본에 가서 3월 31일 날 본문에서 한 내용은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이랬는데 질의응답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북한하고의 이제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한 5단계 정도로 5, 6단계로 이렇게 동결부터 완전 폐기까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처음에는 핵이 얼마 있는지 핵 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검정 사찰
그리고 이제 단계적 비핵화, 완전 폐기 이렇게 가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41개 정도의 그 14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나왔던 북한 지원 문제에서 20개 정도는 지금 유엔 제재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남북러 가스전까지도 지금 가스관 사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 미국을 하여금 미국도 정치적으로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반쯤 속 넣은 척하고 뭐 중간 선거도 이기고 나도 다음 재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비핵화를 한다 하니 한번 믿어보고 뭐 미국은 1년 부르면 이쪽에서는 한 2년 이상 부르면 뭐 중간에 뭐 절충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미국이 받다 주기를 갖다가 지금 기대하면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도 불안정하니까 잘 밀면 받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방제, 북한의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문정인이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반대하지만은 우리는 그 국가 연합, 그러니까 두 국가 연합 문제를 했는데 비슷한 게 많으니까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이 접합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 두 체제, 이 여러가 이제 국가 연합을 이루는 부분을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걸 보면 문정인 같은 사람이 초반에 조금 던져놓고요. 뭐 군사훈련 좀 중단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그리고 군사운동을 중단하면 뭐 올림픽 참가시켜서 올림픽 기간에 하지 말게 해야 되고 전략자산을 빼야 된다. 이러면서 설금 몰고 와가지고 요 단계에서는 만약에 이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이제 포괄선언, 일괄타결로 선언적으로 합의되면 북한하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어넣을 부분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겠죠. 이 미군 철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연합이나 고려연방제 사이에 어정쩡한 형태의 방향까지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하겠어요? 예,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렇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핵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막상 판 위에 올려놔놓고 우리하고 얘기하겠어요? 계속 북한은 한 얘기 핵은 남한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하고 얘기하겠다라는 북쪽을 노리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슨 논의가 나오겠냐고요. 제가 볼 때 한 서너 가지예요. 지금 방금 말한 뭐 41개 리스트 중에 20개라 하는데 나는 이 20개가 뭔지 몰라도 뒷구멍으로 돈 주는 방법을 찾는 거. 그러겠죠. 첫째. 둘째. 전번에 뭐 얘기한 것처럼 서해 평화지대인지 뭐 노무현 때 내는 아이디어 비슷한 걸 내가지고 NL 무력 두고 보세요. 서해안에 중국 놈 뗀 놈들 배, 북한 배, 우리 배, 어부들이 엉켜가지고 전쟁터가 됩니다. 그걸 얘들은 평화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고려연방제 국가연합 지금 끄집어내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가 하면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끝나면 그럴듯하게 표면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어요. 남쪽에 살든 같이 살든 따로 떨어져 살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어떤 흡수 통일 안 하고 결국 공통점을 찾으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간다라는 이 문정인 뭐 석자 교수인지 뭔지 이 양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더구나 정의용 실장이 와싱턴을 갔는데 제가 볼 때 미국에서는 이 얘기를 북한에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완전 일괄타결로 북한에 던지든지 그리고 한국도 똑같은 입장을 미국하고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핵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경고를 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남북 정상회담 적어들이 이때까지 명분은 뭐였어요? 비핵화와 평화선언을 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회담이라고 치장을 할 거라고요. 그럼 하겠죠. 한반도 평화 조성 분위기라는 거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컨텐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예. 두 번째 미국도 동의했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동북아 안보에도 안 좋고 우리 경제에도 안 좋고 뭐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고 블라블라블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최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무산되었던 서해 지역의 NLL은 우리 너무 유엔이 건 선이니까 너무 일방적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에 받아들여가. 내가 볼 때는요. 그 라인이 북한이 주장하는 이 소위 말하는 해양 경계선은 우리 NLL보다 훨씬 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있죠. 그렇게 어디까지 이제 최소한 양보를 해줄 준비가 됐냐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중간지대 정도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양보하고 했어도 안 될 일인데 이까지 주면 김정은이는 야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것도 조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워싱턴에 똑똑한 사람들이 앉았으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걸 이미 냄새를 다 맡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4월 27일 만나서 핵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마라. 하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 보이다. 미국하고 목소리를 문 대통령이 내하고도 입을 맞춰가 한 얘기가 한미가 하나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몇 번이나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 그렇다면 미국의 생각은 일괄타결이니까 너희들 또 1년 내에 북핵 폐지하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힘을 실어가지고 북한에 전달해라 이 얘기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북한하고 이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아무런 이 북한이 지금 한국하고의 부분에서 원래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라 너네들은 이랬는데 북한 쪽의 입장으로 가이드라인을 미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선언적 의미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지금 비핵화와 평화 체제. 대변인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그 한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경고하고 또 한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것이 미북 정상회담에도 나쁜 영향을 굉장히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을 초반에 아예 깨지게 할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청와대가 이렇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언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라도 지금 미국이 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로 돼 있는데 뭐 김정은은 세계에서 소문난 나쁜 놈이고 악질이고 뭐 악의 축이고 불량배고 뭐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폭력자고 돼 있으니까 미국이 손가락질하면 아무리 욕을 해도 미국을 나쁘다 하지 않을 텐데 명색이 마누라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 와가 딱 밖에 나가 딴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이게 뭐 남편으로 미칠 지경인 거지. 밖에 나가 내놓고 남편 마누라 욕할 수도 없고 집에 들어오는 걸 주먹질 할 수도 없고 주먹질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뭐 이 마누라 때린다고 뭐 경찰 부르고 세계 나팔 불고 동네 방내에 나가가지고 뭐 나팔 불고 난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속을 무진장 앓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한 집에서 각방 서자. 나는 내 생각과 저 사람 만나고 니는 저 생각과 그걸 만나되 내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땐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비핵화라는 이름 하에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공동 평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 내 허락 없이 이때까지 짓거린 것처럼 다시는 하지 마라. 네. 자, 그렇게 미국이 어떤 행태로든 이 4.27 남북 정상회담 전에 워닝을 경고를 하고 그 경고가 이번에 정용이 갔을 때 볼턴이 정용원한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은 이미 북한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시켜 놔서 눈이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그냥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근데 잘못하면 맞아 죽는데. 미국은 총을 쏘지 않습니까? 맞아 죽는데. 한국은 주어 패지만은. 보세요. 왜 제가 아까 소장님 3월 27일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막. 저는 이때까지 많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북폭 가능성을 얘기할 때 내가 거의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3월 27일을 계기로 저는 북폭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더구나 3월 27일이라는 날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뒤에서 훈수를 떠는 것 때문에 미국이 진짜 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기나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 도울수록 북한은 이 폭발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수되는 게 도리어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북한이 군사적인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당하도록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가 중요하냐. 1994년 4월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미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의 이 용산의 헤드쿼터에 앉은 사람들이 현역 대령들이 연합사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미국 애들한테 너 그럼 되는 줄 아나? 너는 똑똑한 줄 몰라도 그러면 한국에 100만이 죽는 거야. 너는 한국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봤어. 이러니까 결국 미국의 브레인 역할하는 대령급들이 다 브레인 역할을 하니까 걔들이 오케이, we understand. 알겠다. 네 말 따랐어. 오케이. We just cool down.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 한국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국익보다는 한국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제스처를 써주는 게 미국으로서도 세계의 리더로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미국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야, 너나 북쪽이나 똑같다. 이거 미국의 국익에 거슬리면 너도 그냥 안 두겠다라는 심정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간질을 한다? 북한을 때리면 제일 놀랄 게 중국이에요. 우리보다도. 왜? 북한이라는 땅덩어리가 없어져서 아니라 중국이 2049년까지 목표해서 가는 게 뭡니까? 경제 성장으로 먼저 세계를 제패한다는 건데 중국이란 나라는 4,300km의 국경에 16개의 국가를 옆에 다 두고 그 국가들하고 지금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게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발 경제 성장할 동안 어떤 분쟁도 일으키지 말았는데 가장 골치 아픈 북한이 분쟁을 일으킨다? 미국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북한이 분쟁을 일으킨다? 자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복으로 하는 게 중국에게도 소위 말하는 통상 협약까지 2개월 유예를 주고 우리한테도 FDA 그 합의한 거에 대해서 2개월 유예를 주는 게 북핵 문제하고 그러니까 2달 동안 너 둘이가 나서가지고 좀 제대로 해. 이거 시간 준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이 그 환율 문제를 걸어놓은 부분이에요.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환율 문제를 걸고 한동안 1,050원이 있다가 이제 60원대에 있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걸어 제끼기 시작을 하면 1,000원대가 금방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품목별로 협상할 게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이 대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두고 있다가 아마 4월 27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안 좋게 돌아갔을 경우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잠깐 여기 덧붙일게. 네, 하십시오. 1950년대 1949년 마오쩌둥이 공산주의에 성공을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산주의를 건설을 해서 소련하고 그때는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네. 그러다가 1968년 국경 분쟁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소련이 중국을 보는 눈은 거지 떼서리들, 못 사는 놈들, 저속한 놈들, 기술도 없는 놈들, 돈도 없는 이렇게 봤다고. 멸시했죠. 완전히 멸시했는데 1968년 다만스키 이 국경 문제에서 중국이 먼저 참지 못해가 소련에 대들어가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소련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어려워지는데 1972년 키신저가 닉슨을 부탁을 해가지고 대땅들 해라. 우리가 지금 소련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냉전에서 가장 큰 대응국이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을 우리 편으로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해서 72년 데리고 온 게 소위 말하는 대땅도 아닙니까? 그래서 78년까지 잘 나갔다고. 그러니까 79년이 소련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깨달았는 게 이 야들하고는 붙어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미국 쪽에 가까이 지나야 되겠다. 이래서 클린턴 대통령 오기 전까지 중국이 굉장히 미국 쪽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넘어서 부시 올 때까지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왔다 갔다 충돌이 있었지만 큰 20년 동안 흐름이 뭐냐면
충돌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포용과 인게이지먼트야. 포용과 확대라는 거로 가급적 충돌하지 말고 가자. 갈수록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대치국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트럼프에 딱 들어가 지금 딱 보니까 아니 이게 그냥 그래서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넣어주려고 WTO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끌어온 게 미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딱 얘들이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일본을 키워가지고 우리 소련 공산주의를 막는 변방으로 일본을 썼던 것처럼 야들을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들여가 자유시장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국가가 되도록 우리의 동맹국 되도록 데리고 왔는데 중국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해양대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치겠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치겠다 이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고민이 뭐냐. 어차피 치려면은 중국을 나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을 하려면 껴안고 가든지 한번 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치는 게 옳으냐 껴안고 가는 게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었겠지만 공연히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일 벌여가 예. 자기 이제 뭐라고 할까 업적이랑 네네. 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를 꺼렸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 이 시진핑이 이제 영구적인 항제에 취임을 하면서 네네. 또 중국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네. 북한을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예. 미국이 저걸 지금 손안 보면 예. 시간이 더 가면 예. 점점 손보기가 어려워질 거다. 손보기가 어렵고 돈도 훨씬 더 훨씬 많이 들고. 들고. 예,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명분이 딱 되는 게 옛날에는 손보고 싶었지만 중국이라는 게 가난하기도 하고 상대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대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핵이라는 변수가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처음이에요. 1962년에 소위 말하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지만 그때도 소련이 직접 미국의 본토에 미사일 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 예, 예. 쿠바에 그냥 소련 미사일 기지 만든다는 거였거든. 그런데도 대분노를 했는데 지금은 무슨 그런데다 그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거의 비슷한 입장이지만 이거 뭐 꼬라지도 안 되는 이게 와가지고 미국을 뭐 본토를 때리니 박살을 내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봐요. 그놈이나 다 같다. 내가 그렇게 부탁해가 북한을 좀 어떻게 잘 구슬려가지고 핵을 없애라 하는데 이 중국이 뒤에서 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인마들이 해양대국이고 뭐고 되기 전에 그리고 제1의 경제대국으로 되기 전에 칠라면 지금 치는 게 안 나을까? 이 고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과거의 대중정책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갈 계기가 됐는데 그 모멘텀으로 지금 북핵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부시 정권 오바마는 원래 뭐 스마트 외교라고 해가지고 뭐 외국과 트러블을 전쟁을 아예 안 하려고 피해 다녔고 또 이 W 부시나 그 아버지는 중국하고의 특별한 어떤 이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중 대사를 네. 했고 중국하고 기업적으로도 연결되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에 와서 거의 나바로 같은 반중적인 인물들을 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데다가 일부러 갖다 놓고 이렇게 쪼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저렇게 개입해서 초를 치고 또 한국이 애를 미고 이러면 미국이 점점 중국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도 전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 네네.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중국의 태도가 이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식의 해결 방법, 특히 또 그렇게 되면 한국도 데미지를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이 입는다니까. 가장 많이 있겠죠. 북한보다 한국이 더 클 거예요. 예.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평화 하는데 문 정권이 평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 정권이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또 중국에도 남북한을 다 꼬셔놨다고 상황을 오판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 정권이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북폭할 의지를 더 키우도록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번에 정용 실장이 가서 최소한 한 달 전하고 태도를 바꾸더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일괄 타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면은 트럼프는 그래도 일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강경 노선을 안 나오는데 트럼프의 이 서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미국에 유학할 동안 이 그래포넬리시스 글자로 사람 성격 분석하는 공부를 했어요. 참 다양한. 예. 그 어떻습니까? 트럼프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럼 그 둥근 이게 정 반대되는 게 이 양반 서명을 보면요. 제일 대조되는 게 어떻게 하면 라놀드 레간하고 제일 대조돼요. 레간은 사람이 둥글둥글고 다 앉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금강산이에요. 네. 이 사람 서명이 이렇습니다.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이게 트럼프 북한의 서명이에요. 백두산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빼쪽빼쪽. 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존심 강하고 굉장히 돌격적이고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둥글고 타보다는 자기 직관을 굉장히 믿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뱉어놓은 말 가지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글자에서도 나타나더라. 예, 트럼프의 예. 성격이나 예. 지금 한국의 문 정권의 태도나 또 중국의 또 오판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을 미국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서 결국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 두 사람 의견을 같이 네,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일부 감사합니다.